안녕하세요. 베트남 하노이에 살고 있는 구찌입니다. 8월 11일 베트남 신규 코로나 확진자 수는 8,752건이며 그중 호치민 3,416건, 하노이 40건, 다낭 56건입니다. 하노이시 경찰은 지난 8월 9일 오전 11시부터 8월 10일 오전 11시까지 24시간 동안 시내 전역에서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규정을 위반한 1,012명을 확인하고 약 15억 동 이상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29명에 4,600만 동의 벌금이 부과되었고 코로나19 예방 및 통제 규정 위반으로 14억 6천만 동의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하노이시 인민위원회 위원장은 8월 10일 늦은 밤 하노이시에서 코로나19 전염병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대규모 검사 계획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이미 계획했던 적색 및 주황색 그리고 녹색 구역에 대한 검사 계획에 추가로 하노이시 지역사회에서 감염자를 완전하게 선별하고 제거하기 위해 각 가구별 대표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 샘플링을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모든 가용자원을 동원해 도시 전체에서 대규모 검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으로 특히 도시 및 고위험 지역의 가구에 대해 가장 위험성이 높은 구성원 1명의 대표 표본 추출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방법으로 지역사회 내 감염자를 선별하고 신속하게 조치를 취한 후 계획에 따라 8월 25일 이전까지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통제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고 합니다. 8월 9일 밤 베트남 북부 하노이시 인근 흥옌시 경찰은 지역 내에 위치한 가라오케에서 비밀리에 영업하는 현장을 급습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8월 9일 22시 30분경 급습한 노래방에서는 남성 7명과 여성 8명 등 총 15명이 2개의 노래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가라오케 운영자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문을 닫고 간판불은 끄는 등 사전 준비 후 비밀리에 영업해온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경찰은 지역 보건당국과 협력해 이들 15명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했다고 합니다. 또한 관련자들에 대해 규정에 따라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트남 총리는 코로나19 전염병을 예방하고 통제하기 위한 긴급 조치 시행에 관한 대응책 및 사회부장 및 전염병 통제를 위한 정부 결의서에 서명하고 공포했다고 합니다. 결의안에서는 전염병을 예방하고 격퇴해 보건, 사회, 경제적 위기를 예방하기 위한 시급하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총리는 지시령 15호 및 16호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엄격하게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청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형식적으로 진행되거나 느슨한 관리를 절대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내용을 기반으로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86호에서 9월 15일 이전까지 호치민시의 전염병 상황을 통제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호치민시 인근 빈증, 롱안 그리고 동라이성에서는 9월 1일 이전까지 전염병을 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하노이시를 포함한 이외 다른 지방과 도시는 기본적으로
8월 25일까지 전염병 통제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민들의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절대 굶주리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또한 언제 어디서나 국민들이 즉시 응급처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대응을 철저하게 하도록 요청했다고 합니다. 베트남 정부와 보건부는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들에 대한 신속한 검사를 진행하고 각 지역별 상황에 맞는 방역 시나리오 및 대응 솔루션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투명하고 명백한 백신 유통 허가를 위한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도입해 신속하게 백신 사용 승인이 진행되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발행된 결의안은 2021년 7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고 합니다. 베트남 남부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지속적인 생산을 유지하기 위해 현장에서 삶 모델을 구현하면서 비즈니스 커뮤니티들은 실제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는 현장에서 삶 모델이 기업들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삶을 유지해야만 생산을 허용한다는 식으로 강요하지 말고 기업들이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생산을 지속하도록 권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 삶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장에서 새끼를 제공해야 하고 공장에서 지내기 위해 담요, 커튼, 매트, 베개 등 수많은 용품들이 필요함은 물론 숙박을 위한 공간도 필요해 대규모 인원을 채용하고 있는 노동 집약적 생산을 유지하는 직물, 가죽, 신발 등과 같은 기업들의 경우 투입 비용이 막대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관련 전문가들은 현장에서 삶 모델에 집착하지 말고 유연한 대안을 적용할 수 있도록 기업들에게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기업들은 현재까지 생산을 지속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은 근로자들의 백신 접종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상황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100% 접종이 완료되기 전까지 유연하고 적용 가능한 새로운 형태의 생산 지속 모델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